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5천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어요. 근데 실제로 고기 대금을 호속촌에서는 무진에 모두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책임은 이장우한테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천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고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냥 라이브 방송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장우 씨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긴급 라방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취재였고요. 더욱이 이장우 씨가 최근 뜻하지 않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중들로부터 비호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호두과자나 순대국밥집, 카레집, 디저트 사업에까지 줄줄이 진출을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상당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디스패치 단독 기사가 터졌다.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깃값을 안 줬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과연 사실이 맞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제 취재 내용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취재를 뒤집거나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알려진 내용과 실제 내용은 상당히 상이했다. 역시 한국에서 연예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왜 아니라고 하느냐? 디스패치 기사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결코 디스패치 기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우리가 따져보자 이겁니다. 돼지머리 대금 부탁해요. 이장우 순댓국 미수금 논란. 이장우가 2023년 12월 쯔양 먹방에 출연했다. 16시간을 끓였는데 진짜 맛있는 순댓국이다. 본인이 직접 끓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맛있는 것을 강조했다. 전현무 계획에도 출연을 했는데 돼지머리 100두를 삶았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솥에서. 그런데 그가 직접 삶은 돼지머리 대금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돼지머리 곱창, 대팡, 허파, 족발 등 밀린 돈이 4천만 원이 넘는다. 식자재 미정산으로 축산 농가에 피해를 안겼다. 이거 약간 백종원 대표를 좀 언급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가 운영하는 호속촌은 대박이 났지만 돼지머리 부속물 대금은 8개월째 밀려있다. 천안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디스패치에 연예인이라서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1년 넘게 돈을 미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1년 넘게 돈을 미루고 있는 걸까? 이게 뭐냐? 대금 지급이 안 됐다. 호속촌이라는 순댓국밥집을 이장우 씨가 직접 열었는데 거기에 순대가 대박이 났어요. 순댓국이 잘 돼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를 납품하는 사장님이 1년째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여기 보면 굉장히 의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A씨는 2023년 11월 이장우를 직접 만났고 순댓국집 오픈을 앞두고 천안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디스패치는 A업체와 호속촌의 거래 원장을 확인했다. 이 내용이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호속촌과 이 업체 간에 거래 원장이 있다. 거래 내역이 있다. 세금 계산서가 실제로 존재한다. 1년 이상. 그러면 이 사건은 이장우 씨가 100%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거래 기간은 1년 6개월이래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제가 취재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여기 디스패치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있어요. 호속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순댓국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법인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무진이라는 법입니다. 법인. 그리고 A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호속촌에서는 돈을 줬다는 입장이거든요. 무진이라는 법인에. 그럼 무진이라는 법인과 A 업체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디스패치는 뜻밖에도 호속촌과 A 업체 간의 거래 원장을 확인했다. 실질적인 거래가 무진과 A 업체인데 호속촌과 A 업체 간의 원장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 근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원장이 있다면 1년 6개월과 서로 거래 내역이 있는 원장이 있다면 이장우 씨가 100%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스패치에서는 호속촌이 무진이라는 거야. 무진이 호속촌이고 호속촌이 무진이라는 건데 이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호속촌과 무진은 서로 각기 다른 법인이거든요. 같을 수가 없는 법인인데 다른 법인을 두고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왜 같다고 하는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디스패치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초반에는 납품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다. 그러다 주기가 길어졌고 아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달도 있었다. 그런데 A씨의 피해는 점점 불어났다. 2024년 11월 미수금 5천만 원까지 쌓였다. 2025년 1월 달에는 6,400만 원까지 불어났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뭐냐? 피해자 A씨가 B씨랑 얘기를 하는데 호속촌 관계자도 아니야. 그러면 무진 관계자도 아니야. 근데
호석천 전 관계자예요. 아니 A씨가 왜 호석천 전 관계자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실제로 미지급금이 발생했으면 당사자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호석천 전 관계자에게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요. 매일 출고되는 양이 있는데 미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힘듭니다. 언능 줄이겠습니다. 2025년 1월 결제가 안 되면 더 이상 출고가 어려울 듯합니다. 확인하여 연락 부탁드립니다. 호석천 관계자가 알겠습니다. 강원도 돼지머리 3개는 가능할까요? 하는데 여기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강원도 돼지머리 3개. 왜 이상하냐? 아니 호석천은 석촌호수에 있는 그 강남구에 있잖아요. 서초동에. 근데 돼지머리 3개는 사실 이장호 씨랑 상관이 없잖아요. 강원도에 보내달라는 건데 납품에 미수 대금이 있다면 호석천 담당자에게 직접 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퇴사자에게 혹은 전 관계자에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 유통업체 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이장우 씨에게 DM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땡땡 축산물 유통센터 땡땡땡입니다. 호석천 납품 대금 5천만 원 정도가 1년 반 이상 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게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 아니 1년 6개월간 서로 납품을 주고받았던 업체잖아요. 근데 이장호 씨의 연락처조차 없어서 DM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니 그러면 누구랑 도대체 소통을 했다는 얘기지? 이장호 씨가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줬다고 하면은 이장호 씨의 책임이라면 이장호 씨와 직접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나 연락 녹취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DM으로 자기가 소개를 해요. 땡땡 축산물 유통업체 누굽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1년 6개월간 밀렸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DM을 보내요. 왜 이렇게 DM을 보냈을까? 즉 이장호 씨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호석천 전 관계자 이장호 친구의 연락 받았다. 사실 이 관계자가 누군지 몰라요. 매달 200만 원씩만 갚겠다는 문자였습니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누군지 대략적으로 알 것 같긴 한데 전 관계자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장우 씨의 지인의 지인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DM을 보냈을 때 200만 원이 들어왔다. 2월에는 빵원, 3월에는 100만 원이 입금됐다. 디스패치는 이장우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B씨에게 연락했다. 이 사람이 20년 지기로 알려진 이 B씨가 사실 호석천 대표였습니다. 근데 연락을 했는데 연결에 실패했대. 아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잖아요. 왜냐? 호석천이 사실상 2명으로 운영됐어요. 호석천 대표, B씨 20년 지기 대표인데 연락 실패. 그리고 호석천 실질 소유자라고 알려진 이장우 씨, 그분에겐 DM 연락을 했어. 아니 그러면은 이 부분 자체가 1년 6개월간 호석천 누구랑 연락했냐는 거예요. 누구랑 연락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야. 근데 대신 또 다른 관계자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야. C씨 무진 대표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렇게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C씨는 이장우는 순댓국집과 관련 없다. 친구 B씨가 대표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 방송에서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답을 피했다. 사실 C씨가 이장호 씨랑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죠. 미수금 터지자 친구가 운영했다. 미수금 논란을 운영하자 호석천 대표가 바뀐 것을 환영할 수 있었다. 이장호 친구 B씨에서 주식회사 호랑이로 넘어갔다. 호랑이는 이장호가 이사로 등재된 F&B 회사다. 우불직당, 호석천, 부창제과, 만능가루, 맛장호 도시락에서 얼굴 마담으로 이장호가 활약 중이다. 호석천 관계자는 미수금 사태에서 발을 뺐다. 호석천을 운영하는 친구 B씨의 잘못이라면서 B씨가 호석천에서 재료값을 빼돌려 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호랑이 측은 이장호가 공동대표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다. 오픈 2개월 정도의 수익만 가져갔다. 지금 손해라서 정산도 받지 않고 있다. 그 내용들이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이장호 씨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공동대표로서 호석천을 운영한 것이 맞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 기사가 상당히 이상한 기사란 말이에요. 왜냐? 호석천과 무진이 같다는 논리 하에 작성된 기사예요. 호석천과 무진은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호석천이 어떻게 개업됐는지부터 살펴보면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석천은 이장우가 만든 국밥집이 맞습니다. 이장우 씨가 처음에 호석천을 만들어서 2달 동안 레시피 준비해서 개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호석천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20년 지기 친구를 스카우트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굉장히 오랫동안 축가공 업체를 운영해왔던 소위 말하는 정육점을 운영해왔던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 나오는 B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B씨를 결과적으로 호석천의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호석천 대표를 B씨가 하기 전에 어떤 업체에 있었느냐? 굉장히 신기하게도 무진이라는 회사의 대표였어요.
무진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B씨였어. 호석천 대표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 B씨가 자신의 무진이라는 회사를 지인에게 넘겨요. 무진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정육점이었습니다. 정육점. 자, B씨가 지인에게 넘겼는데 이 지인이 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나 이거 사업자 되는데 냈는데 감사가 없어서 네가 해줄 수 있냐 해서 이 B씨가 감사로 등록이 됩니다. 이후에 B씨가 호석천 대표로 영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B씨가 운영을 하려면 잘 했어야 되는데 무진이라는 곳이 영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B씨와 무진 대표가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석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니네가 어려우니까 고기 납품 너네가 해라. 그래서 이 고기 납품 업체인 무진이 호석천의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이 납품 업체에 대해서 이장호 씨가 그러면 납품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어떤 곳인지 가보겠다 해서 가본 결과 뭐야 여기 그냥 정육점이잖아. 그래서 이 정육점에서 우리 호석천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냐 라고 했더니 이 무진 대표가 우리에게 고기를 납품해주는 업체가 있다. 천안 업체가 있다. 확인시켜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간 곳이 바로 A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된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B씨가 본인이 운영하던 전 업체를 지인에게 넘기고 거기에 감사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호석천의 대표로서도 업무를 보면서 고기 납품 업무를 무진이라는 곳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A 업체와 무진이 서로 간에 공급과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A 업체가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년 6개월간 거래를 했던 곳은 어디냐? 무진이에요. A 업체와 무진과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장우 너가 사실 본체잖아. 돈 내놔.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사실 디스패치의 주장은 무진과 호석천이 같은 회사라는 취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실질적으로 무진과 호석천이 같은 회사라면 호석천에서 A 업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무진과 A 업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장훈 씨가 책임을 업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지급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결국 호석천에서 무진에게 돈을 준 내역이 있느냐? 바로 이 문제가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자료냐? 제가 오늘 단독으로 공개한 자료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장훈 씨가 오늘 공개한 내용은 일단 이체 내역입니다. 호석천에서 무진에게 지급한 이체 내역입니다. 그 해당 대표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지급 준비를 하면서 돈을 안 줬다는 입장인데 굉장히 신기하게 호석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부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8일 1,700만원, 1월 10일 29만 4천원, 3,300만원, 2,300만원, 4,700만원, 1,300만원, 14만원, 2,100만원, 1,300만원, 줄줄줄줄 전부 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4억 4,537만 9,771원을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이 됐다. 얼마? 4억 4천만 원이. 단순히 이렇게 지급 내용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원장입니다. 아니 디스패치에서는 분명히 A 업체와 호석천 간의 거래 원장을 확보해서 살펴봤다고 하는데 호석천에서는 A 업체와 거래 원장이 없어요. 왜냐? 그 중간에 있는 무진과의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거래 원장을 단독으로 확보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거래 원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상 매입금이 300만원, 250만원. 차변과 대변입니다. 차변은 돈이 외상값 형태로 돈이 들어간 거고 대변은 실질적으로 물품을 받았을 때 기록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결과 육류 가공이 모두 진행이 됐고 1억 2,592만 93만 2,769원 차변으로 있고 대변으로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즉 받을 고기와 지불해야 될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 거래 원장과 아까 공개를 했던 이체 내역이 맞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석천에서는 지급할 내용을 모두 지급했다. 그런데 중간 업체인 무진에서 결국 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디스패치의 논리는 무진이 호석천이다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이 법인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인에서 호석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진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그 내역을 다시 주가공 업체에게 다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업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A업체에서는 무주진이랑 호속춘이랑 같은 회사니까 이장호 네가 내놔라 라는 논리입니다. 왜? 여기에서 디스패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후속 보도를 했어요. 이장호의 해명입니다. 호속촌 납품대금 전액을 계약상 거래처인 무진에 이미 지급하였고 이 지급한 내역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방금 보여드렸던 거래 원장과 이체 내역으로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엄청난 세금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시겠죠. 두 번째, 호속촌은 무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진의 먹튀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이죠. 그랬더니 확인을 했어. 호속촌의 사업자 등록증 손땡땡 대표, 이 손땡땡 대표가 이장우 씨 20년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가 나왔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어. 대표자가 손땡땡이야. 손땡땡은 이장호의 친구야. 나온산에 소개된 20년직이 친구 맞습니다. 그래서 무진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어. 주식회사 무진,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내용 2023년 6월 11일. 그런데 손땡땡이 감사로 올라와 있대. 하지만 호속촌 관계자는 손땡땡이 사실상 대표나 마찬가지래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무진의 원래 대표가 손땡땡 대표입니다. 손땡땡 대표가 윤땡 대표에게 무진을 넘겼죠. 그리고 나서 호속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런 전후 맥락이 있다는 이유로 무진이 호속촌이랑 같은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나온 게 뭐냐? 정리하자면 호속촌은 손땡땡은 무진이 맞습니다. 그러면 호속촌이 무진이야? 이거 아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단 논리 오류야. 이게 전형적으로 호속촌이 손땡땡 대표라고 해서 손땡땡 대표가 무진의 전 대표이자 감사라고 해서 호속촌이 어떻게 무진이 되냐고요. 서로 각기 다른 법인인데. 그리고 얘기한 것도 호속촌 전 관계자가 사실상 대표나 마찬가지란 뜻이 뭡니까? 대표나 마찬가지란 뜻은 대표가 아니란 뜻이죠. 왜냐?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호속촌과 무진이 같을 수가 있냐고. 그럼 호속촌이랑 무진이랑 같으면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4억 4천만 원 입금한 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에요. 세금적으로 문제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호속촌에도 세금 문제가 생기고 무진에도 세금 문제가 생겨요. 같은 회사인데 왜 굳이 세금 문제를 두 번 발생해서 두 번 세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결국은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무진과 이 업체 간에 거래가 분명하게 있었고 1년 6개월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5천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어요. 근데 실제로 고기 대금을 호속촌에서는 무진에 모두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책임은 이장호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이장호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이장호한테 돈을 달라. A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논리를 얘기할 수 있죠. 나 이거 개업할 때 이장호도 받고 이장호 우리 회사도 왔었고 다 와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 그러면 호속촌이랑 계약을 했다면 적어도 손땡땡 대표와 거래 내역 혹은 이장호 씨와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장호 씨와는 DM, 손땡땡 대표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 결국은 누군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전 호속촌 관계자 C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만 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책임이 이장호 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장호 씨가 주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난리가 쳤고 난리 브루스가 쳤고 이장호 씨에게 딱지가 붙었잖아요. 그 소상공인의 돈까지 떼어먹는 인물이라는 딱지까지 붙은 이상 이장호 씨가 압박을 받는데 지금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대표 두 사람이 있어요. 손땡땡 대표와 무진의 윤땡땡 대표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돈을 계속해서 압박받는 건 누구죠? 그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누구죠? 이장호 씨죠. 그럼 손해는 누가 보죠? 이장호 씨죠.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장호 씨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호 해명, A업체와 호속촌 또는 이장호 씨 배우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맞잖아요. A업체 호속촌 또는 이장호 씨 배우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장호와 손땡땡 대표는 2023년 11월 A업체 대표를 찾아갔대. 두 사람은 순댓국을 오픈한다면서 식자재 제품을 납품을 원했다. 그래서 A업체는 이장호를 믿고 돼지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아니 이 A 대표님도 제가 돈 못 받은 건 너무 안타까운데 이 업체 대표님의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왜 빈약하느냐? 이장호를 믿고 고기를 줬는데 그동안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으면 호속촌 이름으로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대표님은 호속촌이 아니라 무진과 계약을 하고 무진과 세금 계약 계산서를 발행했대.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나 처음에 이장호 봤어. 그리고 이장호를 믿고 고기 준 거야.
그러니까 이장우가 책임져. 아니 처음부터 이장우 씨를 믿고 했으면 무진이 아니라 호석촌과 계약을 해야 했고 세금 계산서도 호석촌에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다 무진과 계약을 해서 무진과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장우 씨가 책임져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어떤 근거로 무진과 손땡땡 대표는 한몸이고 손땡땡 대표는 호석촌과 한몸이기 때문에 무진과 호석촌이 한몸이라는 논리.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업하기가 좀 쉽지 않죠. A 대표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진짜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손땡땡 대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지인에게 회사를 넘겨서 그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생각으로 거래를 텄고 심지어 이 윤땡땡 대표가 맡았으면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니까 A 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해서 결국은 A업체 사장님이 이장우 씨에게 5천만 원을 빨리 갚아라. 됐고! 난 모르겠으니까 나 이장우 믿고 고기 내역 텄으니까 이장우 네가 갚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보내달라는 곳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근데 물건 받은 사람이 입금을 하면 되고요. 이장우 씨가 직접 운영한다는 그 가게로 재료를 보냈어요. 그럼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대금을 줘야죠.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에요. 이 말이 호석촌에 그 고기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장우 씨를 믿고 보내신 거잖아요. 왜 그동안 호석촌이 아니라 무진과 세금 계산서 계약하고 세금 계산서 썼느냐 이 말이에요. 호석촌 입장에서는 무진에게서 공급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A업체가 무진에게 보내서 무진이 다시 호석촌에게 보낼 때도 있었고 급할 때는 A업체가 직접적으로 호석촌에 보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장님의 말대로라면 입금받았으니까 물건을 보냈으면은 당연히 호석촌 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다 무진과 계약하고 무진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놓고 왜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고기 받은 너네가 내라 이러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호석촌이 돈을 안 줬어? 그럼 줬지.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사장님은 내부 경영은 내가 알 바 없고 내 돈 내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장우 씨가 아닌 일반적인 사장님이었다면 결코 성립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산다에까지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플러스로 다수의 F&B를 운영하는 회사 이사가.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 누구만 피해를 보느냐? 이장우 홀로 독박 쓴 구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이장우 씨가 돈 5천만 원 갚을 것 같습니다.